하여튼 요 수열 AN이 있습니다. 일반항을 준 거죠. 그래서 n값만 집어넣으면은 각각의 항들은 다 나온다는 얘기고, 지금 A1부터 A2까지는 요 fx를 앞에 3차함수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이 굉장히 피곤하게 생겼는데 보니까 n이 2일 때하고 3일 때하고 4일 때뿐입니다. 딱 3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이 2일 때 A2에서 A3, A3, A4, A4에서 A5 이 구간에 대해서 함수가 또 그 해당되는 n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재기적으로 정의가 되는 뭐 그런 함수인 셈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라 그랬냐? A1부터 A5까지 fx의 절대값의 정적분값을 구해라, 그 얘긴데, 그러면 여러분 수열 AN에 몇 개의 항만 알면 되는 거예요? 5개 항만 알면 됩니다. A1, 2, 3, 4, 5. 그 다음에 적분 계산할 때 구간은 4개겠죠. 1, 2 사이, 2, 3, 3, 4, 4, 5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사실 국어 실력이에요. 국어 실력이 좀 필요하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려면은, 자, 그래서 이 수열 AN의 5개 항을 알아야 되니까 V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항 0이고 3, 5, 3분의 19, 9분의 65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각각의 구간에서 함수가 자기 자신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n에다 2, 3, 4 집어넣어 본 거죠. 이걸 이용해 가지고 n에다 2를 집어넣어 보니까 여기가, 자, 인내심을 갖고 여러분, n에다 2를 집어넣어 보니까 A2부터 A3까지 뭐 사실은 반 열린 구간입니다. 그래서 3하고 5, 3 이상 5 미만일 때 fx가 여기 n에 2가 들어가 가지고 3분의 2, 2분의 3. 그 다음에 여기 A3죠. N이일 때는 A3가 되니까 여기 5가 들어가고, 이런 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단순히 산수니까 3 집어넣으면 X 구간이 이제 A3, A4가 이렇게 되고 이미 구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n에다가 3 집어넣으니까 3분의 2의 제곱, 2분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A4 여기 있고, 또 여기는 A5 3분의 2의 세제곱, 2분의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대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제 발견하면 좋겠는 게, 요 안에 있는 식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F 가로 안에 있는 식이 되게 복잡한데, 요것을 이제 이 수열 AN의 각각의 항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3의 거듭제곱, 3분의 2 거듭제곱에서 n을 집어넣어 본 결과, an 플러스 1 집어넣어 본 결과 뭘 알게 되냐면은, x가 3부터 5까지의 범위 있을 때는 요 괄호 안에 있는 거 있죠. 괄호 안에,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0부터 3까지의 범위에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뭐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지. 0부터 3까지. 얘는 다 0부터 3까지의 범위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3부터 5까지의 구간이든 5부터 3분의 19까지 구간이든 또 마지막 구간이든 다 적절한 치환을 통해서 0부터 3까지의 정적분간만 알아도 그것과 관련돼서 계산이 되겠구나, 그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 발견 못하면 어떡하지? 뭐 발견 못하면 또 못한 대로 해결책이 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발견하면 좋고 발견 못하면 다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인데, 자, 어쨌든 우리가 첫 번째 뭘 해야 되죠? 3차 함수 gx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뭘로? 일단은 이 가 조건이 쓰이겠고, 그 다음에 나에서 나온 함수와 연속이고 미분가능한 조건으로 이제 미정계수들이 결정이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접근할 건데, 그러면 이제 연속일 조건부터 챙겨 보자면은, 이것도 이제 문제를 풀 때 지금 연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2에서 A3에서 A4에서 세 개의 점을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연속성과 미분가능. 그거 따로따로 해도 되고 한꺼번에 해도 되고, 그것도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개수가, 우리가 조사해야 될 포인트 개수가 굉장히 여러 개면은 일반화하는 채로 접근해야 될 텐데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덜 헷갈리고, 그건 자기 스타일로 하시는데, 여기서는 일반화된 채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x 이퀄 a인,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계가 되는 이 4개의 구간의 그 사이사이에 경계가 되는 포인트들이죠. 임계점들인데, 이 경계가 되는 포인트들 3개에 대해서 연속일 조건을 찾는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뭐예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아야 되겠습니다.
연속일 조건. 그럼 먼저 이 구간이 AN보다 크나고 A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fx가 이러니까 먼저 이 우극한 AN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AN으로 하나씩 가까이 갈 때 이 함수값하고 당연히 등식이 성립하겠고 결국 이제 집어넣은 결과가 되겠죠. 여기 집어넣은 결과. 그래서 여기 x 자리에 여기 비교해 보시면 요 fx 나 조건 fx 식하고 요 식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x 자리에 AN을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었죠?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러고 봤더니 뭐가 돼 버리냐? 여기다 AN을 집어넣으면 요게 0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AN으로 일반화된 채로 논의를 하든 아니면 A2 3 집어넣고 A3 5 집어넣고 A4 3분의 19였던가요? 그거 집어넣고 세 개를 하든 요게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죠. 요게 0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0이 되니까 3분의 2의 n-1승 곱하기 f0가 돼가지고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극한하고 함수값은 0이 나온다. 요 0은 왜 그런 거죠? f가 연속이니까 G0, G3이 0이면은 F0, F3도 0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F0가 나와서 0이 된 거고, 그다음 좌극한을 계산을 해보면은, 네, 요 말은 내가 생략한 거예요. 요 말은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 0이 나온다. 일반화된 채로 논의를 하더라도 AN의 일반항은 문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AN 플러스 1 여기 n-1 대신 n이 들어갈 뿐이죠. 그래서 정리해서 해보면은 요 F 가로 안에 0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x가 AN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AN으로 하나씩 가까이 갈 때 fx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좌극한을 계산해 보는데, 그러면은 지금 x가 AN보다 작을 때는 AN보다 작을 때의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주어진 식에 n 자리에 n-1이 들어가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2승 n-2승 AN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걸 이제 정리하고 봤더니 뭐가 돼요? 여기서는 F3이 나오게 된다. F3이 나오게 돼서 역시 F3도 0이기 때문에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다. 어라? 뭐지 그러면? 우리는 뭘 기대했던가요? 가조건만으로는 GX의 미정계수들이 다 결정이 안 돼서 연속일 조건에서 뭐가 하나 나오고 건대기가 하나 나오고 미분 가능 조건에서 또 건대기가 하나 나와가지고 미정계수가 싹 결정되기를 기대했는데 연속은 그냥 자동으로 돼버리네. 네, 여기서 이제 미정계수 결정되는 것은 없구나. 결과적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답안지는 들어가 주는 게 좋죠. 연속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미분 가능한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x 이퀄 an 이 분기점들에서 미분 가능 조건을 써보면은 여러분 이런 걸 이제 문제를 풀 때 원칙을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미분 가능 조건을 생각할 때 미분계수의 정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 그게 너무 피곤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이상 미분계수 정의를 어떻게 쓸 수 없을까? 그리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x가 an보다 작을 때하고 an보다 클 때 함수가 다르니까 뭘로? 좌미분계수하고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로 이 미분계수의 존재성을 확인해 볼 수 없을까? 혹은 그 존재할 조건을 접근해 볼 수 없을까? 그 생각을 시험 볼 때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겁니다.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 조사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AN은 몇 개죠? n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3개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일반화된 채로 우리가 썼을 뿐이지. 그래서 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아야 미분 가능한데 여기서 혹시 이제 미정계수가 결정될 게 없을까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n이 2일 때를 대상으로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수치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함수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n이 2일 때 확인해 보면은 n이면 a2가 3이잖아요. 그래서 3보다 작은 값을 가면 3으로 하나씩 가까이 할 때, 3보다 큰 값을 가지면 3으로 하나씩 가까이 갈 때. 그리고 fx 빼기 f3, x 빼기 3 되겠죠? 이게 f3은 0이고 우리가 아니까 안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x 빼기 3분의 x가 3보다 클 때의 함수, 요걸 이제 쓴 것이죠. fx. 이걸 쓴 거고 역시 f3은 0이니까 안 썼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느냐? 먼저 얘부터 있다. 좌미분계수를 쓸 때 얘는 뭐죠? x가 3보다 작을 때 함수는 이게 바로 gx입니다. 3차 함수 gx. 아직 미정계수 확정 못했지만은 그 3차 함수 gx가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 3차 함수 gx에 대해서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좌미분계수니까, 근데 3차 함수 gx는 미분 가능하단 말이죠. 그거는 곧 g'3하고 똑같은 값이 되겠구나. 그거도 알 수 있겠고, 얘가 이제 g'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를 얘를 보니까 이 f 괄호 안에 있는 것을 치환을 해보는 거죠. 얘를 치환을 하게 되면 f 앞에 3분의 1 그대로 갖고 얘를 치환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3으로 한 값씩 가까이 가면 t가 0으로 한 값씩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0보다 큰 값을 가진 0으로 한 값씩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이거 이 f 괄호 안에 있는 요 덩어리를 t로 치환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x-3이 이 치환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이것을 x-3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요게 3분의 2t가 된다고 계산.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 계산을 쉽게 이해하려면은 이게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은 2분의 3 x-3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요게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여기 2분의 3 x-3을 t로 치환했으니까 x-3은 3분의 2t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분의 2를 약분하고 나면 뭔가 이게 t분의 ft가 되는데 x가 0보다 클 때, 즉 x가 0과 3 사이에 있을 때 f는 g잖아요. 그럼 얘는 뭐하고 똑같겠어요? g 프라임 제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게 되는 것이 얘는 g 프라임 3하고 똑같은 값이고 g는 미분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얘는 g 프라임 제로와 똑같은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뭘 얻게 되냐면은 g 프라임 제로하고 g 프라임 3하고 똑같다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여러분 답안지 쓴 거 보니까 이 논의에 대해서 이 g 프라임 제로하고 g 프라임 3 요거는 대체로 많이들 썼어요. 많이 썼는데 이렇게 미분계수의 정의 또는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끌어낸 논의를 한 학생이 아주 소수 있었고, 제가 밴드에다 올려준 그 학생 답안지도 있었죠. 아주 소수 있고, 많이들 그 나에 나와 있는 F 조건식을 미분 때려 가지고, 그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미분 때려서 이 결과를 얻어낸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있었던 게 근거 없이, 그러니까 이 좌미 우미 이 정의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미분을 때린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요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제일 바람직하다 그 말이죠. 이 G 프라임 3하고 G 프라임 제로가 왜 같냐를 이끌어내는데 미분계수 정의 가지고 하는 게 제일 확실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3차 함수 gx의 미정계수를 다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가 조건에 양수인데 곱해서 구라는 조건이 있었고,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n이 2일 때 이 결론을 이끌어냈는데 3일 때 해보고 4일 때보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제 이런 건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해봤을 때 그래서 이 결과 나오는 거고, 이제 가 조건과 결부지어서 둘 다 3이 돼야 되겠죠. 같은 값이면서 상수니까 둘 다 3이 되는 것이니까 이제 x절편 0하고 3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 차항의 개수를 a로 놓고, 그다음에 다른 x절편을 베타로 놓고 요것을 이제 G 프라임 제로가 알파 베타 3, G 프라임 3이 A 3 알파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A하고 베타하고 3, A하고 3하고 3 마이너스 베타 요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걸 뭐 길이곱 요새 많이 쓸 때 길이곱, 거리곱이라고 하나요? 거리곱. 여러분 답안지에다가 거리곱에 의해서 그런 거 쓰지 마시고, 교수님 못 알아먹으니까 그런 거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채점하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얘를 미분해 가지고 그 결과만 썼구나 그렇게 오해하시고 뭐 점수 다 줍니다 그냥.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만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하여튼 요 두 개가 같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뭐가 결정되죠? 둘이 같다는 것으로부터 베타 값이 2분의 3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얘가 이 값이 또 3으로서 같은 것이니까 거기서 a 값이 3분의 2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gx의 미정계수가 다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이 gx를 구하는 f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토대로 gx를 구하는 이제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많이 선호하는 이건 이제 미분 때리면 아주 속 편하단 말이죠. 이건 미분 때려보면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an 이상 an 플러스 1 미만,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세 개의 구간이죠. 세 개의 구간인데 반 열린 구간이고, 거기서 각각에 대해서 fx가 또 n에 의존하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미분 때리면 어떻게 되죠? 미분 때리면 등호는 빠진다고요. 그죠? 등호 빠지고 AN과 AN 플러스 사이에 있을 때 역시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일반화해서 쓰고 있지만은 세 개의 열린 구간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개의 열린 구간에 대해서 이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 문제가 없죠. 이 논이 문제 없습니다. 예, 등호 뺐으니까 더군다나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땠나요? A1부터 A5까지 이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구간 전체적으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했으니까 그 네 개의 구간 사이사이에 있는 경계값들 A2, A3, A4에서도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그 세 개의 경계값들을 대입해도 되겠구나라는 착각을 하기 쉬운 거지. 네?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많이 대입했어요. 이게 AN을 대입해가지고 X에다 여기 X에다 AN 대입하고 X에 AN 대입하고 요것을 대입해가지고 보니까 요거 0이 된다는 거 우리 아까 계산했잖아요. 0이 되는 것이니까 F 프라임 AN이 이 0이 되니까 F 프라임 AN이 F 프라임 제로하고 언제나 똑같구나. 그래서 A2에서도 A3에서도 A4에서도 F 프라임 제로하고 똑같은 값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걸 토대로 G 제로하고 G 프라임 제로하고 G 프라임 3이 같으니까 역시 3, 3 나와가지고 미정계수 알파 베타가 결정이 돼서 이제 이 3차함수 GX가 다 결정되는 방식으로. 근데 이미 여러분 그 문제를 짚어가면서 잠깐 짚었지만은 X에다 AN을 대입해도 되는 것인지 문제가 제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여기 인정하겠어요? 이 문제? X에다 AN을 대입해도 되는지? 그죠? 왜? 미분을 때리면 등호 빠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A1과 A5 사이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A2를 3, 4 집어넣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착시현상을 착시현상. 요 관계식 자체가 미분을 떼서 나온 관계식 자체가 요 열린 구간에서 성립하는 것이란 말이지. 네. 그래서 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은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AN을 집어넣는 게 문제가 된다면은 이게 열린 구간이라서 이게 성립하는 게 열린 구간에서 AN을 집어넣는 게 문제가 된다면은 이 여기다가 극한을 취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AN을 집어넣은 건 아니니까요. 그죠? 열린 구간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극한을 취했다고 생각하면은 또 여러분 이제 또 답안지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 도함수의 좌극한, 도함수의 우극한이 같다는 조건으로부터 역시 같은 결과 나오게 되는데 얘는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자, 요게 성립한다고 해서 도함수가 연속인 거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도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이지. 여러분 연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존재하고 다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확인했다 하더라도 F'A는 조사도 안 된 겁니다. 아직. 그럼 이거 어떻게 조사해? 미분계수 정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좌미분계수, 미분계수.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답안지를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썼을 때그 네, 굿도 많이 썼어요. 오케이 굿 많이 썼는데 그것을 이제 기분 좋으라고 쓴 건 아니고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쓴 건 아니고 그 실제 시험에서 교수님들이 채점하면은 빵점은 안 줄 겁니다. 이거. 요게 이제 10점 만점이었으면은 GX 구하는 게 10점 만점이었으면은 요렇게 답안지 썼을 때 7, 8점 정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어디냐? 논술 시험은 부분 점수 긁어 모아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데 10점 만점에 7, 8점이면 일단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OK 굿을 써놓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점, 감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이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이제 어떤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는 거라든가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으로부터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문제는 어떻게 가자고? 미분계수의 정의를 구사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좀 굴려보자. 그리고 왼쪽 오른쪽 함수가 다르면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그 두 개를 같다는 조건으로부터 미정계수 구하는 방향으로 가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여러분 이제 답안 문제를 풀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어떤 효율성과 가성비를 고려했을 때
나는 나 말고 여러분 얘기한 거예요. 학생이 나는 그 미분계수 정의하는 건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조금 감점 되더라도 이렇게 갈래요.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문제를 더 잘 풀면 되지. 알겠죠? 이것 때문에 끙끙대느라고 막 시간 더 들이고 시험 볼 때 시간 더 들고 다른 문제 못 풀고 그러면 곤란한 거니까 이것도 하나의 선택지는 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슈렉이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리고 상당히 많은 점수, 물론 이제 채점 기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자는 있지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적분값 계산하는 것으로 가봅시다. 적분값 계산하는 것에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풀이라고 했는데 그 적분값 계산 이제 gx를 구하고 나면은 이 정적분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치환적분 0부터 3까지 그 첫 번째 구간의 적분값만 알면은 나머지는 다 치환을 통해서 그 적분값과의 관계를 파악해낼 수 있단 말이죠. 그걸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치환적분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3분의 2의 n-1승 2분의 3의 n-1승 그런 거 한번 봤을 텐데 뭐죠? x축의 스케일과 y축의 스케일을 똑같이 맞춰주는 거잖아요. 닮음이 닮음. 닮음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도 만점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닮음을 이용해서. 자, 하여튼 근데 이제 이러나 저러나 0부터 3까지의 정적분 값은 직접 계산하지 않을 수 없죠. 이건 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치환적분 해도 이걸로 표현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닮음을 이용해도 요것과의 관계, 요것과의 닮음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럼 0부터 3까지의 정적분 값은 뭔가요? 여기 2분의 3,0의 변곡점임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0부터 2분의 3까지의 적분값 2배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게 16분의 27이 나오더라. 그 얘기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구간 A2부터 A3입니다. 즉 3부터 5까지 3부터 5까지 정적분을 해보면은 이건 뭔가요? x가 요 범위에 있을 때 fx가 요렇다는 거 그렇죠? 그 n에 2가 들어가니까 3분의 2의 1승 2분의 3의 1승 이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A3 5가 들어간 거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써놓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계산하고 말고 한 게 없어요. 문제 주어진 조건 그대로 반영 쓴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얘를 t로 치환하게 되면은 뭐예요? 얘를 t로 치환하게 되면은 먼저 x가 3부터 5까지 바뀔 때 t가 0부터 3까지 바뀌더라. 요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t로 치환했으니까 어떻게 나요? 2분의 3 dx가 dt가 되니까 dx는 3분의 1 dt가 되는 것이죠. 3분의 1 dt. 그래서 얘가 또 나오니까 3분의 2의 제곱배가 되는 겁니다. 0부터 3까지. 그래서 이제 9분의 4배가 나오는 거죠. 다음 세 번째 구간에서의 정적분값 A3부터 A4 즉 5부터 3분의 19. 그럼 또 그때의 fx를 그 주어진 조건 나의 주어진 조건에다가 뭐 하나요? 나의 주어진 조건에 n에다가 3을 집어넣죠. 그럼 요식이 딱 나와요. 딱 나와. 그리고 A3, A4 이런 값이고 이제 이 상태에서 뭐예요? 이 상태에서 요 4분의 9 f 가로 안에 있는 것을 또 치환을 하게 되면은 뭐 t든 s든 치환을 했다면은 x가 요 값에 요 구간에 있을 때 t가 또 0부터 3까지 이게 되는 거고 앞에 9분의 4는 원래 있었고 요것을 dx로 dt는 바꾸는 과정에서 9분의 4가 또 나오죠. 그래서 9분의 4의 제곱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첫 구간에서의 값에. 마지막 세 번째 똑같죠. A4에서 A5 3분의 19에서 9분의 65 요 구간에 또 요 관계식 그대로 쓰는 거고 그대로 쓰고 나서 봤을 때 요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또 치환했을 때 그게 그 변수는 0부터 3까지의 구간이 되더라. x가 이 범위 있을 때. 그래서 27분의 8이 여기서 원래 관계식에서 만들어졌고 치환하는 과정에서 또 만들어지고 그래서 27분의 8의 제곱배 그 얘기는 9분의 4의 세제곱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4개 합친 것이 답이 되는 것이죠. 최종. 그래서 16분의 27에다가 그것의 9분의 4배 9분의 4의 제곱배 세제곱배 4개 합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6분의 27에다가 이 등비술의 합을 이용해 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 몇 개 안 되니까 뭐 바로 통분해 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뭐 오래 걸리지 않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답까지 구해 주시면 훌륭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구간별로 치환적 분한 겁니다.
되겠죠? 어.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 우리 저기 얘보다 조금 쉬운 케이스로 그 이화여대 중앙대 문제도 봤지만은 여기 당분간 이런 형태의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이 됩니다.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것도 이제 준주기성을 갖는 함수의 적분. 자, 다음 이제 다른 풀이. 요거는 이제 두 번째 풀이라고 하긴 그렇고 우리가 여기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네 번째 구간을 따로따로 계산했던 것을 한 방에 처리할 수도 있죠. AN부터 AN 플러스로. 물론 그걸 할 때도 첫 번째 구간은 이게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16분의 27 같은 방식으로 구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이 나머지 세 구간을 한 방에 AN부터 AN 플러스까지 보면은 자 이게 이렇게 되죠. x가 AN부터 AN 플러스 1까지 구간에 있을 때 fx가 20 그대로죠, 여러분. 20 그대로. 그대로 쓴 거고 AN부터 AN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또 어떻게 되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방식은 똑같아요, 여러분. 요것을 치환하는 겁니다. 요 도리를 f 가로 안에 있는 것을 이것을 뭐 변수 t 하나로 놓았다면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요게 AM부터 x가 역분변수 x니까 x가 AN부터 AN 플러스 1까지 바뀔 때 t가 어떻게 돼요? AN 집어넣으면 0이고 A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3이니까 이 0부터 3까지 된다. 네? 네. 그래서 x가 AN부터 AN 플러스 1까지 때 t가 여기 0부터 3까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3분의 2의 n-1승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dx를 dt로 바꾸는 거에서 요것의 역수 3분의 2의 n-1승 또 나오고 그래서 3분의 2의 n-1승의 제곱배 즉 9분의 4의 n-1승이 되는 것이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수열로 이해한다면은 뭐가 된다는 얘기요? 공비가 9분의 4인 등비수열의 다름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건 4개 합치면 되는 겁니다. n이 1일 때부터 4일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거쳐서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본질이 다르지 않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것도 그 일반화돼서 일반화된 채로 푸는 게 여러분 멋있어 보일 수 있는데 뭐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내가 뭘 더 편하게 생각하는지 그 방향으로 가시는 게 더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그 앞에 4개 구간 따로따로 계산하고 물론 각각 치환했던 거 사실 두 번째 풀이만 치환해서 해결하면 나머지 똑같거든. 세 번째, 네 번째. 뭐 시간 별로 많이 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앞에 4개 구간 각각 했던 거하고 여기 일반화된 상태로 계산했던 거하고 나는 이게 더 편해. 이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네, 그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닮음으로 푼다면은 이제 닮음으로 풀 때도 0부터 3까지의 적분값은 똑같이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냐면은 자 먼저 두 번째 구간 3부터 5까지 이 정제품 값은 일단 이式을 썼죠. x가 3부터 5까지 범위했을 때 fx가 어떻게 되는지 이式을 썼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논의를 이제 어떻게 해가냐면은 치환이라기보다는 얘만 정리를 한 거예요. 얘만 정리를 하게 되면 2분의 3 x하고 x-3으로 묶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닮음을 포착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그 첫 번째 구간에서는 x가 0부터 3까지 범위 있을 텐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x축 방향으로 3분의 2배, y축 방향으로 3분의 2배. 이제 이래서 닮음이 되는 것이죠. 그럼 잘 아시다시피. 그 요런 문제는 여러분 수능에서도 많이 다뤄보지 않았나? 요새는 좀 안 나오나요, 이런 게? 그 정제품값 닮음해가지고 닮음비 제곱해서 넓이 구하는 방식으로. 어떤가 모르겠네. 뭐 몇 년 전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을 텐데 막. 하여튼 여러분이 잘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닮음을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0부터 3까지 있었던 구간을 여기 x축 방향으로 3분의 2배 하게 되는 것이니까 적분 구간도 3부터 5까지가 딱 되는 거예요. 이 구간 사이즈도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켜 놓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해가지고 1대 3분의 2 하고 3분의 2배 닮은비로 적분값이 9분의 4배가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은 만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셔도 되고 그럼 나머지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 f 괄호 안에 있는 것만 이 뭐 치환이 아니고 이 x 그대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4분의 9 x 마이너스 5가 딱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적분 구한이 5부터 3분의 19가 되는데 이 9분의 4배 해주고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다 9분의 4배 해준 닮은 꼴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넓이가 9분의 4의 제곱배가 되고 마지막도 마찬가지. 이것도 x가 a4, a5 요 범위 있을 때 fx 관계식 써 주시고 그리고 얘를 이제 치환을 하는 게 아니라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게 딱 x-3분의 19 이게 a4로 정리가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만큼 평이동 했을 때 여기 x축 방향으로도 27분의 8배, y축 방향으로 27분의 8배 이렇게 닮은 형태가 나와가지고 닮은 비를 이용해가지고 그 27분의 8의 제곱배, 즉 9분의 4의 세제곱배만큼의 넓이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걸 쭉 합산하게 되니까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적분 계산 어떻게 했었죠? 치환 적분을 통해서 그 0부터 3까지의 정제품값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닮음을 포착해서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해내든지 그런 방향이 있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